요거 강의 자료 올라간 거 보니까 이거 타이틀 틀렸더라고요. 다시 올렸어요. 그 오늘 보여드린 영상은 저도 최근에 알게 됐는데, 최근에 애플 뮤직, 전에 애플 뮤직 쓰거든요. 애플 뮤직이 좀 다른 것보다 좋은 게 그 큐레이션을 잘해주는 것 같아요. 그 막 뭐 장르나 나라에 상관없이 추천곡이 진짜 좋은 노래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제 애플 뮤직에서 추천을 받은 게 저기 지휘하셨던 분, 존 윌리엄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잘 몰랐는데 영화 음악의 거장이더라고요. 아주 거장이더라고요. 우리 보통 영화 음악 잘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저는 맨 처음에 한스 짐머를 떠올렸는데, 뭐 한스 짐머 대표적인 게 뭐 다크나이트 아니면 인셉션 이런 거 많이 했었잖아요. 존 윌리엄스라는 분은 그보다 심지어 훨씬 더 한 세대 전에 해서 유명한 거, 그거 있잖아요. 다스베이더 테마곡, 그 빰빰빰빰빰빰빰빰빰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여튼 스타워즈 시리즈, 또 뭐야, 방금 들려드린 쥬라기 공원, 뭐 등등등 해서 그 앨범이 추천이 떴더라고요. 이분이 그 베를린 피라모닉이랑 이제 영화 음악, 자기 본인의 영화 음악을 이제 연주를 했었나 봐요. 거기에 뭐가 있지 심지어? 잠시만요. 기억이 안 나네. 여기 있다. 올림픽 노래도 있고 E.T. 노래도 있어요. E.T. 해리포터, 쥬라기 공원, 슈퍼맨, 인디아나 존스, 뭐 이런 거, 스타워즈, 이런 노래들을 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리고 뭐 영화 음악도 하시지만 뭐 그냥 클래식도 하시는 분인가 봐요. 하여튼 이거를, 특히 저는 거기 그 앨범에 추천이 된 앨범이 있거든요. 베를린 피라모닉이랑 같이 한. 근데 거기 중에서 그 쥬라기 공원 테마곡이, 저는 쥬라기 공원 여러분들 보셨죠? 웬만하면 보셨을 것 같은데 쥬라기 공원이 진짜 좀 언제 봐도 항상 그 충격이 다가오는 것 같아서 쥬라기 공원 되게 좋아하는데, 그 쥬라기 공원에 나온 테마곡이 이렇게 또 오케스트라랑 같이 하는 버전으로 들어보니까 이게 또 되게 그냥 영화 음악이 아니라 약간 클래식처럼 들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좋더라고요. 저는 가끔씩 한스 짐머 노래는 가끔 들었거든요. 한스 짐머 아까 얘기했던 뭐 다크나이트나 인셉션이나 인터스텔라 뭐 이런 노래, 거기 나온 노래 가끔 듣는데, 요 쥬라기 공원 이것도 앞으로 레파토리에 좀 넣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또 약간 썰을 덧풀자면은 저기 방금 공연했던 저기가, 그러니까 이 영상은 빈 피라모닉이랑 같이 한 거거든요. 근데 빈 피라모닉이 진짜 유명한 게 뭐가 있는지 혹시 아세요? 빈 피라모닉 매년 하는 거. 빈 피라모닉에서 매년 하는 음악회. 혹시 아는 분? 채팅에 한번 써볼래요? 아무도 없나? 여기서 진짜 유명한 게 뭐냐면 신년 음악회가 엄청 유명해요. 매년 1월 1일에 하는 음악회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뭐 좀 주로 그 오스트리아인가요? 거기가? 그 오스트리아의 그 유명한 노래들을 많이 하는데 왈츠 같은 걸 많이 해요. 왈츠나 뭐 이런 거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좀 되게 듣기 가볍고 좋은 노래들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신년음악회가 되게 유명해서 이거 1월 1일에 하는 이 콘서트 표 예매하는 것도 진짜 어렵고, 또 여기에 막 유명한 사람들도 되게 많이 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막 뭐 발레 같은 거랑 같이 엮어서 하기도 하고 그러고, 또 심지어는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생중계도 해줘요. 이걸 매년 생중계도 해주고 어디서도 상영을 해주냐면은 메가박스에서 매년 상영을 해줘요. 메가박스에서 이거 신년음악회 할 때 제가 알기로 라이브로 같이 상영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 이거 한번 그때 그 당시 여자친구인가 아내인가 하여튼 한번 가서 봤었는데 이것도 되게 좋습니다. 좀 가볍게 듣기 좋은, 입문하기에 좋은 앨범이에요. 신년음악회 앨범.
매년 앨범, 매년 라이브가 나오는데 항상 나오는 레파토리로 뭐가 있냐면은 그 백조의 호수였나? 아닌데. 그 이름 뭐지? 무슨 호수인데? 하여튼 무슨 호수, 그거 노래 들으면 아는데. 하여튼 그 뭐 대표적인 노래가 하나가 있고, 맨 마지막 엔딩곡으로 하는 게 그게 있고, 앵콜곡으로 하는 게 라데츠키 행진곡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이따가 쉬는 시간에 한번 들려드릴게요. 라데츠키 행진곡 들으면 아는데, 그거는 할 때 막 이렇게 박수 쳐요. 사람들 다 같이 박수 치는 이벤트가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사설이 길었습니다. 사설이 너무 길었네. 이건 심지어 독일이네, 독일.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SVD를 했죠. SVD를 해서 우리가 결국 뭘 알았냐면은, 요렇게 좀 이해를 해볼게요. 어떤 행렬 A가 있을 때 여기에 어떤 입력이 들어와요. 입력이 들어온다는 건 여기 행렬 뒤에 벡터가 하나 곱해져요. 그럴 때 이 벡터가 굉장히 크게 확대가 되는 방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행렬이라는 거는 벡터를 다른 벡터로 변환을 해주는 거였는데, 그게 어떤 특정 방향, 이 x가 어떤 특정 방향, 정확히 말하면은 v 방향이었죠. v1 방향으로 가면은 얘가 u1 방향으로 변환이 되는데, 굉장히 큰 스케일이 일어나면서 바뀌는 게 있었고, 또 그냥 2차원에서 얘기를 할게요. 얘가 만약에 v2 방향으로 들어온다면은 u2 방향으로 변환이 되는데, 좀 작은 값으로 변환이 된다는 얘기로 마무리를 지었어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라는 그 형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인풋 벡터에 대한 이너 프로덕트를 취하고 스케일링을 한 다음에 다시 u의 컬럼 벡터들로 스팬을 하는 형태였잖아요. 그걸 통해서 설명을 최종적으로 한 게 요 그림이었습니다. 요것만 기억하고 가면 돼요. 요 정도 이해하면은 SVD 훌륭합니다. 오늘은 PCA를 배울 건데, PCA는 사실 SVD만 이해를 잘하면 더 설명할 게 없다고 했죠. 그래서 이거 설명은 진짜 간단하게 끝날 것 같아요. 설명은 진짜 간단하게 끝날 것 같습니다. 디멘셔널 리덕션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뭐 머신러닝에서 배운 분들도 있고 처음 듣는 분들도 있을 텐데, 우리나라 말로는 차원을 축소한다고 하죠.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100차원의 데이터가 있어요. 100차원의 데이터를 10차원으로 줄일 거예요. 그러면은 100차원이면은 되게 정보의 양이 많잖아요. 축이 100개가 있는 어떤 벡터 공간이잖아요. 우리가 그림으로 그릴 수도 없는 어떤 되게 큰 공간인데, 그거에 여러 가지 차원을 축소를 시켜서 이거를 10차원으로 압축을 하겠다 이거죠. 그런 식으로 디멘션을 줄이겠다. 100차원 벡터를 10차원 벡터로 만들겠다. 그게 디멘셔널 리덕션인데, 차원을 줄인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막 줄이면 안 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100차원이 있는데 그냥 우리가 임의로 뭐 10개를 선택을 할 수도 있죠. 아니면은 뭐 특정 방향으로 뭐 프로젝션을 시킬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은 그거를 선택을 할 것인가, 그 줄어드는 차원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을 할 것인가, 뭐 내지는 그런 것들을 잘 데이터에 손실이 없도록, 데이터가 표현을 하는 정보에 손실이 없도록 차원을 축소시키는 게 핵심이 되겠죠. 그리고 그런 테크닉 중에 하나가 여기 앞서 말한 PCA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여기 3차원의 데이터가 있어요. 3차원의 데이터가 있는데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죠. 근데 이게 3차원 공간에 분포를 하는 모양을 봤더니 이렇게 약간 원을 그리고 있어요. 살짝 원을 그리고 있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우리가 2차원으로 축소를 시켜볼 거예요. 2차원으로 축소를 시킨다는 거는 결국 2차원은 평면이잖아요. 평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평면을 하나 결정을 해서
어느 평면이 될지는 몰라요. 평면은 진짜 무한대의 경우의 수가 존재하잖아요. 근데 평면을 하나 결정을 해서 저 파란색 데이터들을 그 평면에 수직하게 투영을 시키는 거예요. 점을 이렇게 딱 찍어 보는 거예요. 저 평면 위에다가. 그러면은 이 파란색 점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들 중에서 이 면하고 수직한 방향이 있죠. 이 면과 수직한 방향. 그쪽 방향의 값들은 없어지죠. 여기가 소실이 되는 축이에요. 이 파란색의 데이터 분포 중에서 저 방금 그린 저 파란색 쭉 방향, 그쭉 방향으로는 데이터가 소실이 되는 거예요. 프로젝션을 시키면서 우리가 투영을 시키니까 그 수직한 그 성분은 사라지잖아요. 수직한 성분은 사라지고 이제 여기 이 회색의 평면 위에서 그냥 요렇게 분포하는 형태가 남잖아요. 요렇게 실제로 점이 찍혔대요. 평면에다가 투영을 시켰더니 점이 요렇게 찍혔어요. 요거는 지금 그려놓은 이 회색 평면은 좀 적절한 차원 축소가 될 수 있을까요? 얘는 과연 적절한 차원의 축소가 될 수 있을까요? 주어진 이 파란색 데이터에 대해서 얘는 적절한 차원 축소가 될 수 있냐고 물어보면은 적절하죠. 왜냐하면은 이런 센스에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잃어버리는 정보의 양이 적어요. 그러니까 보존되는 정보 내지는 분포 많죠. 지금 파란색의 점들이 3차원 공간에서 약간 원을 그리면서 있었는데 얘네들이 약간 어떻게 보면은 평면 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특정 축 방향으로는 이 데이터들이 별로 분포해 있지 않았어요. 그 어떤 축 방향으로는 데이터의 분포가 그렇게 크지 않고 이 평면 위에 있는 축 방향에서는 데이터들이 많이 흩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의 분포들을 살리려면은 이 데이터의 분포를 보존을 하는 어떤 2차원 평면을 찾자면은 요런 평면을 하나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수직해 있는 평면을 하나 만들었다 칩시다. 이렇게 수직해 있는 평면을 하나 만들었어요. 여기에다 프로젝션 시키면은 점이 이렇게 찍히죠. 이렇게 찍혔겠죠. 그럼 기껏 2차원으로 축소를 시켜놨지만 여기 축으로는, 그러니까 요 가로축으로는 정보들이 많이 분포해 있는데 여기 세로축은 별로 의미 없는 축이잖아요. 이거는 차라리 이 축, 요렇게 할 거면은 차라리 1차원으로 줄여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이거를 심지어는 1차원으로 줄여서 요축 방향 위에 이렇게 점을 찍어 놔도 될 것 같아요. 여기 방향으로는 아무 그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요런 식으로 빨간색의 평면으로, 그러니까 2차원으로 축소한다는 가정하에 빨간색으로 축소시킬 바에, 빨간색으로 투영을 시킬 바에는 파란색으로 투영을 시키는 게 훨씬 데이터의 정보를 많이 보존을 하는 거죠. 여기 보면은 이쪽 방향으로도 분포 잘해 있고 여기로도 분포 잘 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데이터의 분포가 잘 살아 있어요. 이거를 뭐 또 2차원이 아니라 1차원으로도 줄일 수 있겠죠. 뭐 요 방향으로 프로젝션을 시켜볼 수도 있고, 뭐 요런 방향으로 프로젝션을 시켜볼 수도 있고, 요런 방향으로도 프로젝션을 시켜볼 수 있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보라색으로 프로젝션 시키면은 뭐 데이터들이 요렇게 막 분포를 많이 하겠죠. 빨간색 방향으로는 한 요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약간 찌그러진 원이니까 지금. 근데 파란색 방향으로 프로젝션 시키면은 다 여기에 몰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3차원을 1차원으로 줄였다 치면 그냥 수평선 위로 프로젝션을 시키면은 아마 보라색이 제일 좋을 것 같고 파란색이 제일 안 좋은 방향이 될 것 같아요. 결국 여기서 핵심은 뭐다? 데이터의 분포를 최대한 유지를 시키는 게 좋다가 되겠죠. 그럼 이미 나왔어요. 이미 끝났습니다.
우리 이미 코베리언스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요. 코베리언스. 한국말로는 공분산이라고 하죠. 우리가 원래 분산이라고 하면은 어떤 랜덤 베리어블을 평균에다가 빼가지고, 요거는 코베리언스네. 자기 자신에 대한 분산을 구한다라고 하면은 자기 자신의 평균, 이렇게 써도 되죠. 평균이랑 뺀 거를 제곱을 해서 평균을 내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평균, 나의 중심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제곱을 한 다음에 그 값을, 그 떨어진 정도의 제곱을 전체에 대해서 평균을 내보는 게 분산이잖아요. 분산인데 이거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구한 분산이죠. 근데 분산을 그게 아니라 서로 다른 확률 변수에서 구할 수 있어요. 여기 한쪽은 x에 대해서 구하고 한쪽은 y에 대해서 구해가지고 분산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교차를 해서 서로 다른 두 변수 간의 어떤 분산을 측정을 하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공분산이라고 부르잖아요. 코베리언스. 그래서 스칼라로 되어 있는 두 개의 확률 변수에 대해서는 이렇게 구할 수 있고, 그래서 만약에 x라는 확률 변수가 이렇게 벡터로 주어지면은 우리가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하나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xi에 대해서 구한 거랑 xj에 대해서 구한 거랑 요거 두 개를 곱한 거의 평균을 여기 ij번째에 넣으면은 이렇게 C라는 코베리언스 매트릭스가 나와요. 이렇게 해서 CN1부터 CNN까지 이렇게 항상 스퀘어가 되고 항상 시메트릭하게 나오는 그런 코베리언스 매트릭스가 하나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를 뽑아 보면은 여기 다이어고널에 있는 애들은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베리언스를 구한 거고, 여기 오프 다이어고널에 구한 거는 이제 i번째 벡터랑 i번째 엔트리랑 j번째 엔트리 사이에 존재하는 코베리언스를 나타내잖아요. 네, 코베리언스. 그래서 이렇게 코베리언스는 이렇게 구하면 돼요. 코베리언스 구하면 되는데, 결국 코베리언스가 베리언스의 벡터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죠. 베리언스는 원래 스칼라로 되는 거였는데 그게 이제 벡터가 됐을 때는 코베리언스로 나타난다. 코베리언스 매트릭스가 된다. 왜냐하면은 값이 n개가 들어있다 보니까 서로 두 개씩 두 개씩 컨비네이션을 했을 때 베리언스가 하나씩 나오니까 그거를 행렬로 만들어 놓은 코베리언스가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PCA는 뭐냐? PCA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거 한국말로는 주성분이라고 하죠. 그래서 주성분 분석이라고 말을 하죠. 주가 되는 컴포넌트, 어떤 좀 도미넌트한, 메이저한 그런 어떤 컴포넌트가 어디인지를 찾아내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파란색으로 2차원에, 지금은 2차원이죠. 2차원 상에서 이렇게 파란색의 분포를 갖는 데이터가 있다고 할 때 우리가 얻고 싶은 주성분, 프린시펄 컴포넌트는 여기가 1번이 될 거예요. 왜겠어요? 분산이 최대가 되는 방향이잖아요. 여기가 C1이죠. 분산이 최대가 되죠. 그리고 여기랑 수직하게 여기 C2가 있죠. 여기 C2는 분산이 최소가 되겠죠. 저 C2 방향으로 프로젝션을 시키면은 이렇게 모여 있을 거고, C1 방향으로 프로젝션을 시킬 거면은 분산이 최대로 유지가 될 거예요. 여기는 이제 그 중간에 있는 요축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C1과 C2 사이에서는 뭐 적절히 또 이렇게 나올 거고,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은 베리언스를 보존해요.
내지는 베리언스를 최대로 보존을 해줘요. 그런 축을 찾고 싶은 거예요. 이미 느낌이 오지 않아요? 느낌이 너무너무 오죠. 프린시펄 컴포넌트 어널리시스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만약에 주어진 n개의 데이터가 있다 쳐요. 뭐 D 차원으로 있다 쳐요. 그러면은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하나 만들어요. D by D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기 n개에 대해서 평균을 취하는 거가 되겠죠? 이 1, 2, 3, 4부터 라지 n까지 요거에 대해서 썸을 해가지고 나누는 형태로 평균을 취할 거고, 그래서 결국 얻어지는 거는 이 데이터의 차원인 D 차원, D by D로 나와요. D by D의 스퀘어 매트릭스가 하나 나와요. 코베리언스를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뭘 해요? 코베리언스 매트릭스에다가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하는 거예요. 코베리언스 매트릭스에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해서, 그럼 프린시펄 컴포넌트는 뭐가 된다? 싱귤러 밸류가 큰 순서, 싱귤러 밸류가 큰 것부터 차례로 고르면 됩니다. 왜 그러겠어요? 코베리언스 매트릭스, 여기는 시그마라고 썼네요. 코베리언스 매트릭스 시그마가 있으면은 얘가 최대가 되는 방향, 그러니까 어떤 주어진 벡터가 들어왔을 때 걔가 최대로 변환이 될 때, 그러니까 지금 코베리언스라는 게 여기 안에 베리언스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베리언스가 최대가 되는 방향이 당연히 자연스럽게 U1 방향이 최대가 되겠죠. U1축이 코베리언스가 제일 커지는 축이 될 거예요. 순서대로 U2, U3 해서 UD까지 순서대로 고르면 돼요. 1차원으로 줄여야 된다. 여기에다가 프로젝션 하면 돼요. 2차원으로 줄여야 된다. 요거 2개 뽑으면 돼요. 3차원으로 줄여야 된다. 요거 3개 뽑으면 돼요. 큰 것부터 차례대로 뽑으면은 베리언스가 유지가 되는 축들이 순서대로 착착착착 나와 있어요. 더 설명할 게 없어요. SVD로 이미 설명이 다 됐는데. 그쵸? 그래서 우리는 이따가 파이썬으로 뭘 해볼 거냐면요. 코베리언스 매트릭스 C를 만들 거예요. 얘가 뭐 예를 들어서 D by D로 나온다 쳐요. 그럼 이 C에 대해서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로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할 거예요. 그럼 여기 U 안에 이렇게 U1, U2부터 해가지고 뭐 UD개가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플랭크라는 가정하에 UD 총 라지 D개가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뭐 주어진 데이터가 요렇게 N by D개가 있다고 합시다. 로우로 들어가 있다고 칩시다. 로우 바이 로우로 들어가 있다고 쳐요. 로우 바이 로우. 그러면은 얘에 대한 디멘셔널 리덕션 Z를 한번 구해 볼게요. Z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은, 잠깐만요. Z를 우리가 이렇게 만든다고 칩시다. N by D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줄어든 축소된 차원을 우리가 D 프라임으로 나타낼게요. 이거는 뭘 곱하면 돼요? 여기서부터 D 프라임계를 얻어오면 되죠. 그 U 매트릭스 안에 U1부터 이렇게 차례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맨 앞에 있는 D 프라임계를 가지고 와요. 그런 다음에 디멘션 맞춰서 곱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X에다가 저 U에 이렇게 파이썬 문법으로 써볼게요. 요렇게 가져오면 되죠. 선형대수의 문법으로 써볼게요. 요렇게 가지고 오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x 안에 들어있는 뭐 x1, x2부터 해서 xn까지의 값들이 있는데 여기에 u1부터 ud'까지가 있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여기 안에 x1, u1, 그러니까 요거죠. 정확하게는 벡터의 내적이 일어나죠. x1 트랜스포즈 u2 해서 x1 트랜스포즈 ud'까지. 마찬가지로 x2를 u1부터 ud'까지 내적을 한 거.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또 줄 바이 줄로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결국 보면은 n 바이 d 프라임 차원으로 나오죠. 여기 요 값들이 d 프라임계. 그러니까 축소된 차원만큼으로 줄어들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차원 축소 요렇게 하면 됩니다. 아, 그거부터 설명을 해야겠다. 요거를 설명을 할게요. 예를 들어서 2차원의 데이터들이 요렇게 있다고 해요. 2차원의 데이터가 요렇게 있는데 우리가 이축 방향으로 차원을 축소를 시키고 싶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x1이라는 데이터가 얘라고 쳐요. 그리고 여기를 u1 방향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프로젝션을 시키죠. 요거. 그러면 요 벡터의 크기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써야지. x1 트랜스포즈 u1이 되죠. u1이 유닛 벡터라는 가정하에 여기에 길이는 요렇게 나오죠. 여기에 길이는 요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여기 위에 이 점, 그래서 요런 벡터를 하나 다시 만들고 싶어요. 그럼 그 벡터는 뭐예요? 요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 보라색까지는 스칼라예요. 보라색까지는 스칼라고 그 스칼라에다가 다시 원래 방향 u1을 곱해서 그 방향으로 다시 벡터를 하나 만들어요. 그러면은 이 스칼라에다가 요 벡터를 곱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보라색을 구하는 과정을 우리가 프로젝션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 빨간색을 구하는 과정을 리컨스트럭션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이 프로젝션을 시킨다는 거는 여기 주어진 이 하나, 둘, 셋, 넷, 다, 여, 7개 7개의 점들을 U1에다가 프로젝션을 하나씩 다 시켜보는 거죠. 그러면 스칼라가 하나씩 튀어나올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U1을 다시 곱해서 리컨스트럭션을 하면은 여기에 점 하나, 여기에 점 하나, 여기 점 하나, 여기도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7개의 점이 이 검은색 선 위에 다시 찍히겠죠. 그러니까 이 빨간색 점들, 리컨스트럭션을 한 이 빨간색 점들은 2차원 공간에 있긴 있어요. 이 빨간색 벡터들은 2차원 벡터긴 벡터예요. 2차원 벡터인데 1차원의 하이퍼플레인을 형성하고 있는 거죠. 뭐 일종의 매니폴드를 형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2차원 공간상에 존재하지만 사실은 1차원 축 위에 있는 빨간 점들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리컨스트럭션 한다고 그래요. 다시 원래 데이터가 있던 그 차원으로 다시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 Z를 구하는 거, Z를 구한 거는 프로젝션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X라는 데이터를 여기 U1, U2부터 UD'까지에다가 하나하나 내적을 다 시켜서 스칼라를 하나하나 다 계산을 한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이 X에다가 지금 Z를 구했죠. X에다가 뭐라고 썼지? 얘를 곱해서 얘를 n 다시 d 프라임 차원으로 만들었어요. 원래는 d까지 있었는데 d 프라임으로 줄어들었어요. 얘를 다시 리컨스트럭션을 해봅시다. 리컨스트럭션 하면은 뭐 하면 돼요?
얘 트랜스포즈를 다시 곱하면 되죠. 그러면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 얘가 뭐였냐면은 얘였잖아요. x에다가 u1부터 ud'까지 들어있는 걸 곱해요. 내적을 해요. 프로젝션을 시키죠. 그 다음에 다시 요거를 곱해서 스팬을 다시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리컨스트럭션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면은 n by d로 다시 나와요. 그러니까 원래 데이터가 있던 차원으로 다시 만들 수가 있어요. 다만 d 차원, 라지 d 차원에 존재하긴 하지만 사실상 d 프라임 차원의 어떤 하이퍼 플레인 위에 있는 점들이겠죠. 그 점들의 실제 좌표, d 차원에 존재하는 좌표들, 그거를 우리가 다시 리컨스트럭션을 할 수 있겠죠. 요겁니다. PCA 이게 다예요. PCA 요게 다고, 그래서 실제로 구해보면은 요렇게 구할 수 있어요. 요거는 2차원의 예를 든 거죠. 2차원의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이렇게 뿌려 놓은 다음에 코베리언스 구하고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 한 다음에 그 코베리언스에 대한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 그 결과를 그림으로 그리면은 요렇게 장축 단축이 요렇게 딱딱 찍혀요. 이렇게 U1 방향이 긴 방향이고 U2 방향이 짧은 방향으로 딱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걸 해볼 거예요. 뭘 해볼 거냐면은 이거 다들 아시는 그 손글씨 데이터잖아요. 이게 28 by 28짜리 이미지예요. 28 by 28짜리 이미지인데 얘를 벡터로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784차원의 벡터로 만들어서 걔를 축소를 시켜볼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리컨스트럭션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은 리컨스트럭션 하면 784차원으로 다시 나오죠. 얘를 다시 28 by 28로 바꿔볼 거예요. 그러면 요런 이미지가 다시 복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차원은 784차원이겠지만 사실 얘를 표현할 때는 그거보다 더 낮은 차원의 값들로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 이미지가 손글씨 이미지가 뭐 몇만 개인가 되거든요. 몇만 개 되는데 그 몇만 개에 대해서 코베리언스를 한번 구해보고, 코베리언스가 784 by 784로 나오겠죠. 그럼 요거에 대해서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한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 벡터를 뽑아내서 차원 축소를 해보고 프로젝션을 시키고, 그 프로젝션 된 거를 다시 리컨스트럭션 시켜서, 그러니까 리컨스트럭션을 왜 시켜야 돼요? 이미지로 다시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줄어든 차원에서는 이게 정확하게 어떤 벡터인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줄어든 차원을 다시 원래의 차원으로 다시 리컨스트럭션 시켜 본 다음에 그거를 28 by 28로 다시 만들어서 그게 어떤 이미지인지 보는 겁니다. 네, 요거를 한번 실습을 해볼게요. 이해되셨나요? 나 너무 빨리 설명했나? 질문 있나요? 질문 없어요? 그러면은 그냥 뭐 또 노래나 하나 듣고 실습하고 끝낼 건데. 사실은 아이고, 코베리언스 매트릭스가 시메트릭 하거든요.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는 항상 그 IJ를 뒤집으면 똑같아요. 그러면 이게 다시 말하면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가 V 시그마 트랜스포즈 U 트랜스포즈랑 같다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요거는 요거랑 같죠? 여기 두 개가 같아지기 위해서는 사실 U랑 V가 같아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메트릭한 매트릭스는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 하면은 U랑 V가 같게 나와요. 그래서 사실 U로 골라도 되고 V로 골라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노래
노래 들어보자. 노래. 녹화 잠깐 끌게요. 확대를 좀 하고 요렇게. 이거는 우리가 맨날 뭐 불러오던 건데 메스가 필요한가? 메스를 왜 불러왔지? 뭐 어쨌든 케라스라고 그 뭐 여러가지 데이터셋 들어있는 라이브러리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 손글씨 데이터셋 이름이 얘예요. 그래서 손글씨 데이터셋을 불러와서 여기 로드 데이터를 합니다. 그래서 입력이랑 출력이랑 이게 학습 데이터랑 테스트 데이터로 나눠져 있는데, 사실 우리 오늘은 레이블까지는 필요 없죠. 레이블로는 이제 그 0부터 9까지 손글씨 중에서 이게 0인지 1인지 2인지 뭐 3인지 맞추는 그 레이블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요 트레이닝 데이터만 가지고, 이미지의 데이터만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케라스가 없대. 잠깐만, 내가 어디다 설치했지? 잠시만요. 케라스가 없대. 잠시만요. 설치하고 올게요. 내가 여기에 케라스를 설치한 적이 없나? 제가 보통 매 학기 시작할 때마다 이거 아나콘다 설치부터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패키지가 빠져 있나봐요. 설치를 해봅시다. 그러면은 다시 시작해야 되나? 잠시만요. 연결이 왜 안 될까? 다시 열어볼게요. 뭐야, 왜 이래? 아까 커널 바꿨구나. 텐서플로도 설치해야 돼? 잠시만요. 제가 이거 강의 자료를 집에서 만들었었거든요. 그럼 또 종료해야 되네? 요거는 시간이 왠지 좀 걸릴 것 같은데. 잠시만요. 빰빠라빰빠라빰빰빰. 뭐야, 뭐가 안 되나? 좀만 기다립시다. 그죠? 텐서플로우 용량이 크죠? 아, 그거 생각났다. 그 신년음악회에 항상 하는 마지막 곡 이름은 그 아름다운 도나우라는 노래예요. 들어보시면 압니다. 엄청 유명한 거죠. 아름다운 도나우를 마지막으로 한 다음에
딱 퇴장을 했다가 이제 커튼콜을 해서 나오면은 이제 하는 게 라데츠키 행진곡이죠. 컴퓨터 비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 아우 케라스 왜 또 아까 지워졌죠? 아까 케라스 지워진 것 같던데. 아 진짜 나를 화나게 하네. 잠시만요. 마지막 진짜 마지막이야. 인스톨 돼 있다는데? 어허, 왜 여기서 막히는 걸까? 아, 이제 되네. 이제 됐나봐요. 그러면은 요거 프린트를 한번 해볼까요? 사이즈가 어떻게 되냐면은 총 6만 개가 있네요. 28 by 28짜리고 하나만 한번 볼까요?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그럼 여기에 딸려있는 레이블로 뭐가 있냐면요, 이렇게 5가 있습니다. 요거를 보고 숫자 5인지 맞추는 그런 데이터예요. 유명하잖아요. 다들 아시죠? 요거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뭐를 할 거냐면은 지금 X 안에 들어있어요. X를 만들어야 돼요. X를 리쉐입을 할 건데 요렇게 리쉐입을 할게요. 그러면은 N, 그러니까 6만 바이 784짜리가 될 거예요. 요렇게 나올 거고, 우리가 코베리언스를 구해 볼게요. 근데 이거는 X에 트랜스포즈로 넣어야 돼요. 이거 X 트랜스포즈 안 하면은 이게 6만 바이 6만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방향은, 그러니까 우리가 평균을 내고 싶은 방향은 저 N에 대해서잖아요. 요거에 대해서 평균을 내려면은 이렇게 트랜스포즈로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얘까지 한번 프린트를 해볼까요? 이렇게 시그마가 코베리언스가 이렇게 784 바이 784로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할 건데, 그 넘파이에 들어있는 리니어 알제브라의 SVD를 쓸 거예요. 이렇게 쓸 건데, 얘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U 시그마 V로 나와요. 요렇게 우리는 V 트랜스포즈로 썼잖아요. 근데 이미 트랜스포즈가 한번 되어 있는 형태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아는 형태로 바꾸려면은 일단 여기 이 S가 벡터로 나오거든요. 다이아고널이니까 그냥 벡터가 나와서 그 벡터를 가지고 행렬을 하나 만들게요. 그리고 V는 트랜스포즈를 한번 취할게요. 그랬을 때 이제 요렇게 우리의 노테이션이랑 맞게 변환을 하면은 시그마랑 U S 시그마 V의 트랜스포즈 요거 두 개, 그러니까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잖아요. 그거랑 원래 코베리언스 매트릭스 요거 C로 바꿀까? 헷갈린다.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랑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가 두 개가 같아져요. 요렇게 해야 같아져요. 한번 출력해 볼게요. 그쵸? 이거 엄청 작은 값이어가지고 이거 10에 마이너스 11승 나온 거예요. 다 0이죠? 그러니까 여기 V도 한번 트랜스포즈를 해줘야지 우리가 썼던 그 노테이션으로 나옵니다. 원래 여기에서 나오는 거는 USV가 C로 나와요. 네. 그러면은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 끝났어요. 우리 USV에 우리가 원하는 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차원 축소를 해보죠. 여기는 D 리듀스라고 했네.
우리도 D 리듀스라고 할까요? 예를 들어서 100차원으로 줄이고 싶다. 우리가 100차원으로 줄이고 싶어요. 원래는 784차원짜리였는데 100차원으로 한번 줄여볼게요. 그래서 저기는 요런 노테이션을 썼네요. X를 Z로 바꿀 때, 그러니까 프로젝션 시킬 때는 여기는 제가 여기서는 이거 X를 한번 트랜스포즈해서 썼거든요. 근데 지금은 트랜스포즈 안 했으니까 이거는 그냥 그대로 쓰면 되겠죠. 우리 강의 자료에 했던 대로. 마찬가지로 Z에서 X로 다시 리컨스트럭션 할 때는 요거에 트랜스포즈를 곱하면 되죠.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D by D 리듀스가 돼서 이거는 프로젝션을 시킬 때 곱하면 되는 거고, 얘는 D 리듀스 by D가 돼서 얘는 리컨스트럭션 용이에요. 그러니까 Z를 만들고 싶으면 X에다가 X2Z를 곱하면 되고, 다시 X 리컨스트럭션을 구하고 싶으면은 Z에다가 Z2X를 곱하면 되는 게 되겠죠. 이러면 PCA 끝났어요, 여러분들. 다 했습니다. 이거 실행해 볼까요? 뭐 알아서 되겠죠? 그러면은 뭐 Z의 디멘션을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6만 바이 100이 됐죠. 우리가 줄이고 싶었던 그 차원으로 줄어들었고, 걔를 다시 원래 784차원짜리 공간으로 리컨스트럭션을 한 데이터는 여기 안에 들어있어요. 우리는 얘를 직접 볼 수도 있지만 얘를 가지고 뭐 의미가 있는 이미지를 그리기는 어려워요. 다시 원래 디멘션으로 가지고 와야지 그림을 그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그려볼게요. 일단 뭐를 볼 거냐면은 여기 있는 거 한번 가지고 와 볼게요. 여기가 바뀌어야겠네. 이거는 뭘 그릴 거냐면요. 그 U 행렬에 들어있는 컬럼 벡터들이 여러 개 있었잖아요. 그 1, 2, 3, 4, 5부터 해서 우리가 앞에 있는 100개를 뽑았잖아요. 그거를 한번 볼 거예요. 그게 어떻게 생겼나? 그게 요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U의 첫 번째 컬럼 벡터예요. U에 들어있는 첫 번째 컬럼 벡터가 784차원짜리 벡터인데, 그거를 다시 28 x 28로 바꿔서 이미지로 나타내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미지에다가 얘를 이너 프로덕트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미지에서 이런 형상을 얻어내겠다. 또 두 번째, 원래 이미지에서 이런 형상을 얻어내겠다. 또 이런 형상을 얻어내겠다. 이렇게 앞에 10개 들어있는 게 이런 모양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합을 해서 우리가 디멘션 리덕션을 시키는 거고, 다시 저것들로 스팬을 시키는 거죠. 원래 있는 이미지를 얘네들의 컨비네이션으로 표현을 하려는 거예요. U의 컬럼 벡터를 가지고 스팬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스칼라를 곱해가지고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리컨스트럭션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 있는 이 일종의 베이시스가 되는 거죠. 이 베이시스 벡터들이 결국에는 그 이미지에 들어있는 그 프린시플 컴포넌트들을 뽑아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을 잘 조합을 하면은 원래 그 손글씨 이미지들을 생성을 할 수 있다가 되겠죠. 한번 볼게요. 여기 n으로는 뭘 뽑을 거냐면요. 총 6만 개의 이미지 중에서, 그러니까 0부터 6만 사이에서 랜덤으로 5개만 뽑아줘요. 인티저, 정수를 딱 5개만 뽑는데 0에서 n 사이로 5개만 뽑아줘요. 프린트 n 해볼게요. 이렇게 총 6만 개 중에서 아무거나 랜덤으로 5개 뽑으려고 한 거예요. 실행할 때마다 값이 달라져요. 그죠? 그렇게 5개 랜덤으로 뽑아서 그림을 하나 그릴 건데, 그림을 뭘 그릴 거냐면 요거는 뭐예요? 원래 784차원에 있던 그 벡터,
그 벡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고 차원 축소했다가 다시 리컨스트럭션 해서 그 100차원으로 축소했던 그것도 한번 그림을 다시 그려볼게요. 딱 5개 랜덤으로 뽑아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원래는 08202라는 요런 숫자들이었는데 요런 그림이었는데 요게 원래 사실 그림을 지금 28x28로 그렸지만 사실은 784차원의 그냥 벡터잖아요. 그거를 100차원으로 줄였다가 다시 리컨스트럭션을 해서 784차원에 있는 그 하이퍼 플레인 위에 있는 그것들, 그 벡터들을 다시 리컨스트럭션을 해서 그림으로 그려본 거예요. 비슷하죠? 그러니까 원래는 784개의 값이었는데 100개의 값만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하면은 요 정도까지 나타난다 이거죠. 한번 차원을 더 줄여볼까요? 한 30차원으로 줄여볼까요? 그럼 디테일은 좀 사라지겠죠? 디테일이 좀 뭉개지지만 뭐 얼추 모양새는 유지를 하고 있죠. 더 줄여볼까요? 한 10차원으로 줄여볼까? 이거 이제는 좀 어렵죠. 여기 10개, 여기 보여드렸던 10개만 가지고 여기 있는 그림들을 표현을 하려고 했는데 조금 힘들죠. 뭐 이 같은 거는 좀 보일랑 말랑하지만 한계가 있어요. 아까 100 해봤으니까 한 500 해보죠. 이러면은 디테일도 엄청 살아나겠죠. 이렇게 거의 뭐 별 차이가 안 보이죠. 그러니까 지금 784차원이었던 걸 500차원으로 줄였다가 리컨스트럭션해서 그림으로 보인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 이미지에 대한 디멘셔널 리덕션을 다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만요. 다음 주에 뭐 하나 한번 볼까? 연휴인데 뭐 연휴 때 뭐 하시나요? 저는 아직 별 계획이 없는데. 다음 주에는 저거 아직 좀 고민해 본다고 했었죠. 요 2주는 제가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좀 재밌는 걸 들고 올 수 있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